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0년 10월 4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. 오후 2시 31분입니다. 나훈아 씨가 쇼에서 참 이 세상을 별의 별꼴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평을 했는데,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참 별꼴이 다 일어났습니다. 현직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월트 리드 군사병원입니다. 로 후송되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.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 접촉을 했든지 간접 접촉을 한 이 공화당 백악관 국가 지도부 인사들이 연이어 확진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확진자로 드러난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. 멜라니아 트럼프 부인이죠. 호프 힉스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보좌관입니다. 니콜라우스 루나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입니다. 마이크 리 유타주 출신의 상원 의원입니다. 공화당 상원 의원. 토마스 틸리스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공화당 상원 의원입니다. 켈라인 콘웨이 얼마 전에 퇴임한 홍보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. 빌 스테핀이라고 그러게 됐군요. 트럼프 대통령 선거 사무장입니다. 론나 맥다니엘, 이분은 또 공화당 전당대회 여성위원장입니다. 존 아이 젠킨스, 노틀댐 대학의 총장인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서 접촉을 했습니다. 크리스 클리스티 전 뉴저지주 지사고 최근에 바이든과의 토론회 준비회의에 트럼프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. 그러면 11명입니다.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트럼프가 붙들린 건지, 또는 트럼프가 이 중에 한 사람, 특히 호프 힉스 여성 보좌관으로부터 감염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11명입니다. 지금 11명. 그런데 트럼프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음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있습니다. 토론회 때 지근거리에 있었던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,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부인, 딸 이방카 트럼프, 사위 제리드 쿠셔너, 그 다음에 최근에 여성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에미 코니 바레트, 그 다음에 바이든 부통령 후보의 부인 빌 바이든, 그리고 비서실장이 자주 접촉을 하는데 마크 메도우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월트 리드 병원으로 이제 후송된 지가 한 24시간이 벌써 지나서 한 40시간째 가까워지는데,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이 주치의가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기자들이 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부분이 좀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. 열도 내려갔다고 했는데 산소 공급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현재는 받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, 이 백악관에 있으면서 이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산소 호흡기를 부착한 적이 있었다고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열은 좀 내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주치의가 상당히 낙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용태를 이야기를 했는데, 비서실장은 지난 한 이틀 동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다. 앞으로 며칠간이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다,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용태에 대해서도 정보가 혼란스럽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자기
이 병원에서 진물을 보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4분짜리 이 녹화를 해서 영상을 띄웠는데 그 영상을 봐도 힘이 좀 빠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. 그러니까 코로나 증상이 확실하게 온 거죠. 첫째,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 다음에 코막힘 그리고 피로감 이런 게 왔는데, 이 코로나는 70대 이상이 걸리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용태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, 이렇게 되면 언제 퇴원할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투표일은 딱 30일 뒤로 다가왔습니다. 여기서 우리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10월 중에 김정은하고 만나는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. 특히 이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월 초에 한국을 방문한다와 연관시켜서 그런 추측이 많았는데, 폼페오 장관이 일정을 바꿔가지고 한국 방문을 취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의 입원으로 해서 김정은 트럼프 쇼는 물 건너갔습니다. 요 정도는 우리한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트럼프의 입원은 사실은 자업자득인 면이 강합니다. 트럼프는 이 마스크 쓰는 걸 싫어했습니다. 심지어 마스크를 쓴다고 조롱을 하고, 이 부하들이 백악관에서 회의 같은 걸 할 때 마스크를 쓰고 오면은 당장 벗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바이든과의 토론회에 참가한 트럼프 진영 사람들은 거의 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. 이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불가침이다 하는 이런 만용을 부리다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니까 언론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? 아무리 트럼프를 감싸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죠. 그런데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고 있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,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나 많은 숫자냐. 월남전 전사자와 베트남전 전사자를 더한 것의 2배입니다. 근데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. 그런데도 곧 끝난다고 하면서 자신이 결국 걸려버렸다. 이러니까 동정할래야 동정할 수가 없는데, 바이든은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도 쾌유를 빈다고 하면서 이 유세 일정이나 그 강도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. 잘못하면 역풍을 맞거든요. 앞에 누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없고 해서, 이 선거 광고에서 바이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. 자, 이게 바로 별꼴을 다 보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, 특히 미국 현직 대통령이 입원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안보 위기입니다. 현직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 가장 끔찍한 권한이 뭐냐면은 핵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월트리드 병원 병실에도 바로 옆에 장교가 대기하면서 그 발사 보탄을 누르려면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발사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입력 장치를 가지고 다닙니다. 이런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되느냐? 그럼 산소 공급을 받을 때는 예컨대 그 30분 걸린다든지 1시간 걸릴 때 그 시간만큼은 펜스 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.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이 과학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. 이 문재인, 트럼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. 과학 무시, 사실 무시, 법치 무시입니다. 그 결과는 문명에 대한 도전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과학을 무시하다가 바이러스를 무시하다가
결국 바이러스의 보복을 받고 있다. 과학의 보복을 받고 있다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에 의존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한다. 문재인, 트럼프 두 사람의 공통점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? 두 사람이 다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. 트럼프, 문재인, 사람을 웃길 줄을 모릅니다. 그것은 뭐냐?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균형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이죠. 이 높은 사람일수록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. 때로는 둔감해질 필요도 있습니다. 그런데 두 사람 다 얼마나 신경질을 잘 부리는지 그러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말이 욕설이고 참 그렇습니다. 지금 한반도에서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? 제가 문득 생각해 보았습니다.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거짓말 1번이겠죠? 두 번째는 뭘까요? 더불어민주당. 민주당 맞습니까? 아무도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광화문에 경찰 차량 300대를 동원해가지고 재인산성이라는 걸 쌓는 이게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랍니다. 세 번째가 사람이 먼저다죠. 사람이 먼저다. 더불어민주당.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. 3대 거짓말입니다. 이것도 좀 주말이니까 그리고 휴가도 끝나가니까 내일부터 또 생활전선에 복귀해야 하니까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